항등식 나오죠. 항등식. 오케이? 자, 항등식이라는 게 뭔지 일단은 우리들이 새로운 용어를 배우게 되면 뭐 항등식 같은 경우는 처음 배우는 건 아닐 텐데 처음 듣는 건 아닐 텐데 그 용어 뜻이 뭔지는 항상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막말로 지금 항등식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 그 항등식 뜻이 뭐야? 그렇게 얘기를 못하면 안 된다고. 그럼 배웠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냥 들어본 거지. 안다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는 상태가 아니다. 근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표현은 되게 많이 나올 거고요. 항등식도 그냥 문제 틈틈이 계속 쓰일 거야. 뭐 여기 이 단어는 지금 두 번째 단원이죠? 여기서만 항등식 쓰이는 게 아니라 3단원, 4단원, 5단원 아니면 고2 때, 고3 때 그때도 언제든지 쓰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등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요게 이제 항등식이야. 그래서 항등식 이렇게 끼워 맞춥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등식이라는 게 뭔데? 등호가 있는 식이야. 등호가 이제 같다 표현 있죠? 그게 있는 식을 갖다 등식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나하나 막히면 곤란하다, 아이들아. 자, 그래서 이 항상 그러면 좌우가 어떻구나? 똑같구나. x가 주어져 있을 거야. 일단은 요거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등식이라고 하면 아까 등호가 있는 식이라고 했잖아. 그쵸? 근데 고등부에서 얘기하는 이제 등식은 미지수까지, 그러니까 문자까지 섞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문자 플러스 등호가 이제 있어야지 등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두 종류야. 항등식만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요. 방정식. 그러니까 뭐 x 플러스 2가 4다. 그럼 이거 x 얼마여야지 말돼? 2지. 이게 x가 2일 때만 성립하고 x가 2가 아니면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x가 뭐냐에 따라서 말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불러. 항등식은 뭐냐면 이런 x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말되는 식.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거. 애초에 지금 얘 전개하면 얘죠. 그러니까 얘랑 얘는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한테 x한테 3을 집어넣었다면 여기도 3을 집어넣었을 때 똑같을 수밖에 있다, 없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 0을 집어넣어도 좌우 똑같겠지? 4를 집어넣어도 똑같겠지? 그러니까 x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똑같은 거 확실하지. 이런 등식을 뭐라고 부른다? 항등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방정식 중에서 x한테 뭘 집어넣어도 말이 다 되잖아. 그럼 모든 수가 해야. 해가 모든 실수인 방정식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항등식의 기본 정의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항상 성립한 등식인데 얘보다는요, 요걸로 더 잘 외워두세요. 뭘로? 해가 모든 실수인 방정식으로. 오케이? 네.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항등식은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무조건 어떨 수밖에 없구나. 똑같을 수밖에 없구나. 분명히 생긴 건 달라 보여도 한쪽을 전개해서 정리를 한다든가 뭐 다른 쪽을 정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좌우가 무조건 생긴 게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쪽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 한쪽이 dx제곱 더하기 ex 더하기 f야. 이렇다면 이게 항등식이라는 게 확실하다면 반드시 누구랑 누가 같을 수밖에 없고 A랑 D, 그치. X제곱 계수끼리 똑같을 수밖에 없고 또 B랑 E도 무조건 똑같아야 되겠고 또 C랑 F랑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x한테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서 x한테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서 식을 여러 개 만들어서 연립해서 풀어도 돼요. 아까 해가 아무거나 다 된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 항등식 잠깐만. 요거 얘기하기 전에 항등식을 푸는 요렇게 이제 항등식이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이런 것들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요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미정 개수라고 불러요. 얘네들이 제대로 안 주어져 있을 거야, 한쪽이. 미정이 뭐야? 정해지지 않았다야. 오케이? 이거는 이제 실생활에서도 좀 쓰는 용어죠. 미정. 아직 미정 중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개수는 뭐였어? 문자 때 곱하고 있는 놈이었잖아. 그쵸? 그래서 정해지지 않는 곱하고 있는 놈.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찾는 걸 많이 할 거란 말이야. 이 찾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좌변, 우변 생긴 거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2차는 2차끼리 똑같고 1차는 1차끼리 똑같고 상수는 상수끼리 똑같아야겠다 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개수끼리 비교한다고 해서 개수 비교법. 뭐라고 부른다고? 개수 비교법. 이건 뭐다? 좌변과 우변을 뭐 하는 것이다? 비교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아까 x한테 막 아무거나 대입해가지고 연립해도 된다고 했죠. 대입 막 해봐도 된다고 했지? 그것을 갖다가 수치대입법. 뭐라고 한다고? 수치대입법. 말 그대로 뭐냐? 문자에 대입 후 연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항등식인 걸 너희들이 알 때 이제 미정계수 찾아라 라고 하면 이 둘 중에 한 가지 방식을 쓰면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알겠어? 자, 근데 그러면 둘 중에 뭐 맨날 얘만 쓰던가 둘 중에 하나만 쓰면 좋을 텐데 두 가지 방법에 이제 선택권이 생기잖아. 그럼 어떤 건 얘가 편하고 어떤 건 얘가 편하단 말이야. 개수비교법은요, 기본적으로 전개가 다 가능해야 돼요. 전개가 가능해야 돼요. 전개가 불가능하면 애초에 비교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쵸? 자, 그러니까 전개 가능하면 개수비교법 하세요. 진짜 전개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럼 반대로 전개가 불가능하면 뭐? 전개가 불가능하다던가 아니면 그냥 전개하기 귀찮아 이러면 뭘 한다? 적당히 대입해보면 된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 요거 갖고 이제 문제를 되게 많이 풀 거거든요. 근데 요거 하기 전에 또 얘랑 대등하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또 하나가 항등식이라고 문제에서 말을 안 해요. 문제에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다른 식으로 돌려서 얘기해. 그래서 너희들이 항등식임을 알 수 있는 표현 요걸 좀 알고 있어야 돼. 대놓고 저렇게 항등식이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럼 개나 소나 다 푸니까는 돌려서 얘기한다. 자, 키워드는 항상이라던가 아니면 성립한다 이 얘기 있으면 99% 항등식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 문장이 끊겨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여간에 이렇게가 다 보이면 지금 성립 보이죠? 그쵸? 여기선 지금 근데 항상이란 말은 안 보여요. 그 말을 모든 실수 x란 말로 대체하고 있어. 여기 아까 요거.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항상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뭐 등식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돼? 자, 이런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없네요. 역시. 옆에 있다. 자, 다음에 하나 더 있다.
모든 x, 임의 x에 대하여.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하여간에 지금 전부 다 성립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근데 항상이란 말은 뭐 안 들어갈 때도 좀 있긴 하네요. 하지만 반드시 성립은 다 들어가고 있구나. 참고로 이 임의의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 랜덤이죠. 랜덤은 진짜 아무거나 막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랜덤하게 x를 잡아서 넣었는데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 랜덤하겠다라는 건 진짜 하나하나 다 집어넣는 거랑 다를 게 있다 없다. 우연으로 내가 랜덤에서 4를 대입해서 말이 돼. 이런 거잖아. 근데 꼭 4일 때만이겠니? 랜덤이면? 아니잖아. 6일 때도 말이 되는 거고 10일 때도 말이 되는 거고 뭐 9.9일 때도 말이 되는 거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이런 논리면 이 임의라는 게 모든 숫자라는 말과 똑같다 다르다? 같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사실은 거의 비등비등한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이런 말이 있으면 무슨 식이구나? 항등식이구나. 그럼 항등식이면 개수비교법 아니면 수치대입법으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됨? 네. 자,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라고 돼 있죠. 근데 쌤은 요거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라고 해서 26페이지 보면은 무슨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쌤은 요거 외우게 안 시킵니다. 얘들아, 나머지 나오는 거 나눗셈이죠? 나눗셈 문제는 무조건 검산식으로 처리합니다. 무조건 검산식으로 처리할 거야. 애초에 이게 지금 우리 항등식 다음 파트에 나온 거잖아. 얘도 사실 이 검산식이 갑자기 나머지 정리하면서 왜 나왔냐면 이 검산식이 항등식이라서 그래. 항등식. 왜? 분명히 좌변과 우변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검산식 아니야? 문자가 들어가 있음에도 무조건 똑같으니까. 그럼 그게 뭐였다? 항등식이었다. 그래서 나눗셈 문제는 무조건 검산식으로 처리하고 항등식 계산하듯이 하면 된다. 돼? 자, 그러면 쌤이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야. 이거 어차피 알아봤자 일부 거의 한 10%밖에 못 풀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쌤이 얘기하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갈 거야. 뭐냐면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rx로 나오는 상황이라면 검산식 어떻게 된다고 했죠? fx는 gx 곱하기 qx 플러스 rx 된다고 했죠? 자,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 여기까지인데 사실은 더 있어요. 왜냐면 이런 느낌인 거야. 얘들아, 13을 4로 나눴어. 원래 뭐 써야 돼? 3 써야 되죠. 근데 너희들이 나누기가 미숙할 때는 뭐 3인지 모르니까 2로도 해보고 1로도 해봤지. 2로 해봤는데 그럼 잘못됐다는 거 어디서 알아? 나머지가 뭐랑 비교해서? 나누는 수 누구? 4. 얘랑 비교해서 더 크면 돼, 안 돼? 안 되지. 같아도 안 되지. 무조건 이쪽이 커야 되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여기서 여기서 4 같은 놈이 gx죠? gx가 나머지 rx 보다 어때야 되겠다? 커야 돼. 근데 뭐가 커야 돼? x가 들어갔는데 x끼리 x가 들어간 식끼리 비교되나? 2x 더하기 3 x 더하기 1 이런 건가? 둘 중에 누가 크냐라고 물으면 얘가 더 큰가?
얼핏 봐선 맞아 보여요. x한테 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하다 보면은 얘가 무조건 크니까. 근데 그러면 너희들은 마이너스 1 이런 걸 생각 안 한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더 커져요. 아, 아닌가? 마이너스 1 말고 마이너스 100. 이 정도. 대입한 걸로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비교하는 거냐면 차수로 비교해요. 차수로. 뭘로 비교한다고? 차수로 비교한다고. 다시 뭘로 비교한다고? 차수로 비교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2차식이었으면 얘는 아무리 커봤자 몇 차식이겠다? 1차식이겠다. 얘가 3차식이면 얘는 아무리 커봤자 2차식이겠구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얘 차수가 대충 유추가 가능해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머지 정리는 얘가 2차일 때만 1차일 때만 성립하는 건데 정작 문제에서는 얘가 2차라든가 3차라도 막 놓는다고. 3차일 때도.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조립제법. 오늘은 요 얘기까지만 하고 관련 문제 풀 수 있으면 풀고 마치도록 할 거야. 조립제법 볼게요. 조립제법은 뭐냐면요. 나누는 방식 중에 또 하나야. 나누는 방식. 근데 나눗셈, 직접 나누기가 좀 귀찮아서 옛날 수학자들이 약간 필살기처럼 개발한 거야. 나누기의 필살기라고 쓰면 되겠다. 나눗셈의 필살기. 필살기면 되게 좋아 보이지? 근데 생각해봐. 너희들 게임하다 보면 필살기 아무 때나 막 쓸 수 있니? 아니요. 아니지. 좋긴 좋아. 뭐 데미지 많이 입히고 하니까. 근데 뭔가 반드시 무슨 조건이 필요했어. 뭐 롤로 따지면 6렙을 찍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6렙 찍었다고 무조건 궁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예를 들어 야스오는 무슨 전제 조건이 또 있어? 롤 하는 거 맞냐? 롤 안 하냐? 롤충 아니야? 아, 뭐야. 배그는 필살기 없잖아. 무슨 너 게임은 뭐 하냐? 어? 옵치? 아, 옵치. 그래, 옵치. 옵치? 옵치? 아, 옵치도 딱히 그냥 게이지만 차면 되잖아. 아씨. 아, 롤을 해야지 좀, 쌤이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야스오는 애들이 떠야 돼. 그래야지 막 궁을 쓸 수가 있어. 그래, 아, 맞아. 너 롤 좀 한댔잖아. 왜 대답을 안 해? 또 뭐 있냐? 또 전제 조건이 있는 궁. 누구?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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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가 궁 조건이 있어? 그냥 게이지 차면 바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한조는 옵치 캐릭터 얘기하는 거잖아. 너 요네 얘기한 거냐? 요네도 전제 조건 없을 텐데. 요네는 신캐라서 모를 거고. 어쨌든 궁 쓴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해. 네. 이 조립제법이라는 것에 이제 이 전제 조건부터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1차식으로 나눌 때만 가능해. 1차식으로 나눌 때만 가능해. 오케이? 또 하나는 잠깐 생략할게요. 일단은 얘만 있으면 조립제법은 쓸 수 있어. 그렇다고 바로 이제 몫과 나머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걸 좀 신경 써서 몫과 나머지를 써야 되니까 그런 건데. 자, 갑니다. 예시로 설명을 할게요. 요건 예시가 편하니까. 쌤이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갖다가 x 빼기 1로 나눌 거야. 몫과 나머지. 몫을 알고 싶을 때 솔직히 많이 쓰는 건데. 자, 하여간에 직접 나눠보자. 여기다 몇 x 곱해야 돼요? 얘 없애기 위해선 3x죠?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3x 빼가지고 얘 빼면 사라지고 얘 빼면 x 그 다음에 얘 내려올 거니까 1 돼? 네. 그러면 이제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1 집어넣어서 1 곱해서 이렇게 되고 빼면 2 되겠죠? 자, 조립제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개수들로 다 처리하는 거거든? 요 부분
요 부분을 일단 내림차순으로 개수만 땁니다. 2차, 1차 상수 순서대로. 3, 2, 1이죠. 돼. 그 다음에 거꾸로 나누기 하듯이 이렇게 니은자 그립니다. 자, 다음에 요게 0되게 해주는 숫자 있죠. 얼마야? 1이지.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은 얼추 나눌 준비가 된 겁니다. 자, 다음에 쓰는 순서 잘 봐. 자, 처음에 요거 내려옵니다. 3 그대로 내려와요. 그럼 3 쓰면 되겠죠? 돼.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합니다. 이렇게 V자로 튕길 때는 곱해야 돼요. 얘랑 얘를. 얼마야? 3이야. 그 다음에 또 내려와요.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이거 숫자 두 개를 거치죠. 더해줘야 돼요. 내려올 땐 더해줘야 돼요. 그럼 더하면 얼마야? 1이야.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튕겨요. 아이고, 여기다 써야 되는구나. 여기다가. 여기도 여기다가. 그러면 얘랑 또 곱하겠다는 얘기야. V자로 튕기면. 얼마야? 1이야. 그 다음에 또 내려와. 더하면 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맨 끝에 숫자만 혼자 냅두고 이렇게 갈라버려요. 그러면 이 부분이 몫의 자리야. 맨 끝에가 나머지. 보여? 요거 얘부터 상수해서 상수 1차니까 3x 플러스 1이 몫이야. 맞지? 그 다음에 나머지 얼마야? 2야. 나머지 2 똑같지?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필요 없으니까 훨씬 짧아질 거 아니야. 그냥 한 줄 만에 끝나. 되게 오래 걸릴 것도. 개편하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조립제법입니다. 자, 근데 이 조립제법은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 아까 이거 전제조건 쌤이 얘 생략한다고 했잖아. 자, 뭐가 문제냐면 요 1차식이 있잖아. 1차식 개수가 1차식 개수를 좀 조심해야 돼. 왜냐면 몫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 자, 잘 봐봐. 만약에 쌤이 여기가 x 빼기 1이 아니라 3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을 갖다가 이번에 2x 빼기 2로 나눌게. 그럼 몫이 여기에 일단 2분의 3x 써야 되겠고,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3x 빼가지고 x 더하기 1, 그러면은 2분의 1 해가지고 x 마이너스 1 해서 2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요거든 일단 여기 있는 초록색 부분의 식은 똑같지. 그럼 조립제법 한다면 3, 마이너스 2, 1 이 순서대로 가겠지. 그 다음에 니은자 쓰고 얘 여기 조립제법 할 때 1 쓰지. 얘 갖고 조립제법 할 때도 얼마 쓸 거야? 1 쓰겠지. 0되게 해주는 거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야, 근데 나누는 놈이 달라. 목 똑같게 나오겠어? 아니지. 나머지는 똑같거든? 우연이 아니라 나머지는 무조건 똑같아. 근데 몫이 어때? 몫이 달라. 근데 야, 조립제법은 그거 생각해야 안 해? 안 하지. 무조건 여기가 3, 1, 2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얘에 맞는 거야? 얘에 맞는 거야? 왼쪽 거에 맞는 거지. 그럼 얘랑 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그게 바로 1창 개수야. 여기가 1일 때에 맞게 와. 근데 얘는 그거 몇 배 된 거야? 2배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되는데, 그러면 몫이 어떻게 된다? 여기서 봐봐. 얘에서 2배 됐지. 근데 몫은 몇 배 됐어? 오히려 절반 됐지. 여기가 곱하기 2가 되면 여긴 나누기 2가 돼. 돼? 그러니까 조립제법으로 해서 나온 몫은요. 몫은 무조건 얘 갖고 바로 목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 목자리에 있는 것 같아. 요거 아까 2배 있죠. 그러니까 1창 개수 있죠. 요걸로 나눠줘야 돼. 오케이? 몫은 목자리. 쌤이 이 목자리를 여기를 목자리라고 할게. 그 다음에 나머지 자리라고 할게.
그럼 진짜 몫은 이 목자리에다가 뭘로 나눠야 된다고? 1창 개수로 나눠야 된다고.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 좀 조심을 해줘야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